저희는 끝 광고가 아니라 앞 광고입니다. 앞 광고. 네. 자, 뒷 광고가 아니라 뒷 광고가 아니라 앞 광고입니다. 예. 자, 디아페비누부터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여기서 머리를 한번 감았죠. 네. 예. 구매 후기 디아페비누 진짜 만족입니다. 피부에 좋다는 거, 특히 빨갛게 뭐가 나는 것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요. 얼굴만 뜨거워지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디아페 쓰고 나서 정말 가라앉는 게 보입니다. 피부가 정말 깨끗해지는 게 느껴져요. 이제 디아페로 전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보듯이 김엄마가 직접 머리를 감고 덜 빠지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거품도 진짜 잘 나고요. 그리고 저는 머리 감고 덜 빠지는 머리 감고 드라이 말릴 때 특히 많이 그랬는데 이거 쓰고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다 쓰면 다시 구매하러 올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디아페비누의 특징은요, 이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그리고 건성 피부에 특히 정말 효과적입니다.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는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뛰어납니다. 특히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바이오 숙성시킨 좋은 한방 재료를 활용합니다. 네, 자, 건조한 날씨 환절기에 특히 좋은 디아페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또 이제 우리 당의 대표가 될 경우, 이제 우리 당이라면 이제 김부겸 후보의 우리 당인데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경우 공정 경선을 보장하겠다. 이 말씀까지는 하실 수 있는데 진짜 다음 중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 질문에서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떤 후보가 나올 것 같고 어떤 전략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어젠가 미래통합당이 정책을 발표했죠. 네. 거의 우리도 오 하고 놀랄 만한 정책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김종인 그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던진 카드인데 네. 그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당의 사정도 잘 아시니까 뭐 우리로서는 가장 정말 어떤 뭐 무서운 그런 장수라고 봐야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예상되는 여러 어떤 그런 이 파상 공세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저변을 확대해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보 요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걸로 보아서는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결 구도를 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세대 대결로 간다든지 혹은 무슨 계급 계층 대결로 간다든지 혹은 무슨 다른 무슨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대립 구도를 짠다든지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경우 특히 뭐 당연하겠죠. 네. 그런 거 저런 걸 따져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워낙 저분이 현란하니까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 문제를 그냥 정식으로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사실 우리 당내에서는 아직도 저 토론이 제대로 활발히 안 이루어졌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있고 물론 몇몇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거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지금 허술한 데부터 우선 메꿔놓고 그다음에 이제 하자는 이야기인데 뭐 저 미래통합당에서 벌써 저걸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집권 세력으로서 이 짐도 다 지면서 그분들이 던지는 그런 화려한 그 초식을 다 받아낼 수 있느냐 만만치 않죠. 근데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말하자면 다시 후보 요인에서 특별히 앞서지가 않는다. 그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죠. 지금 가장 경계하는 미래통합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누구라고 짚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넘치는데요. 아니, 그래 저희도 한번 특종하게 해주셔야지. 에이, 후보님. 아니 뭐 조심스럽지만 예를 들면 뭐 부산시장 후보 같으면 뭐 김세현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나오면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겠어요? 장제원은 어떻습니까?
장 의원은 본인이 전국적 인물이지 부산 인물이 아, 그래. 그분이 대선의 뜻이 있었죠.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런 거. 예. 아, 김세현 너무 띄워주시는 게 의원이면은 그럼 김세현 의원이면 우리는 어떤 캐릭터의 후보가 나가야 됩니까? 민주당은. 아유, 그건 뭐 지금 제 그건 조금 아니, 조심스럽네요. 머릿속에 염두에 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예. 그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미래통합당에서. 역시 오세훈 전 시장도 좋은 오세훈 흘러간 옛물이 다시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나경원 의원까지. 지금 그쪽에는 이제 서쪽 김성태 의원도 출마하신다고. 응? 김성태 의원도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까지. 그다음에 현재 나오시면 땡큐죠. 지금 유일한 야당구 정장인가요? 서초구 정장. 예, 서초구 조은희? 정장. 예, 그분도 조은희 이야기가 많고. 그다음 저기 일부에서는 저기 유승민 의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아니니까. 예, 네. 심지어 또 뭐 안철수 차출소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너무 좀 올드하신 분들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용민 선생 입맛에 맞는 분들이 꼭 경쟁력 있다고는 못해요. 아니. 이 김종인 그 아니, 위원장이 예. 파격적인 카드를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게 그런 뭐 그런데 네. 남아있는 시간이 불과 지금 한 8개월, 예. 9개월 남았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대선 같으면 시간이 좀 있지만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를 정말 전현 무명의 인물을 내서 키우기에는 시간이 좀 빠듯할 거예요. 이제 김종인 대표 하는 활동을 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전권을 갖고 있던 독재 시대의 청와대 수석으로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수석을 맡든 뭘 맡든 지금 얘기하고 있는 4선 연임 금지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또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다 통합해서 의원을 뽑는 얘기, 포함해서 뭐 기본소득 등등 굵직굵직한 사회 아젠다를 던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보고를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종인 실장이 만들어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았으면 네. 임자 이거 마음에 드는구만. 이대로 해. 네. 라고 하고 나서 육사에서 총 깔아놓고 이대로 하라고 그냥 지시 내려갖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상황 같으면 이게 먹히는 이야기인데 네.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이제 뭐 23일 정식으로 발표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런 정책들에 대한 당내 구성원들의 이해 정도와 합의와 토론이 과연 이루어졌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민주당은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가 딱 이렇다라고 딱 무자르도 말씀 안 하시는 것이 당내 구성원들의 토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토론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난 부분에서 앞으로 나가는 상황인 건데 지금 미래통합당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김종인 대표가 본인 아이디어와 철학을 가지고 이제 무리하게 집행은 할 건데 1년 동안 저 기조를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구성원들이 저 기조를 이해하고 당의 체질을 저렇게 정말 바꿀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다른 의원들을 잘 설득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시작은 뭐 멋있게 하지만 저 정책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또 한편으로 보면 높지 않다라는 좀 평가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결정적 차이는 그분들은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여당이니까. 여당이니까. 네. 네. 그게 바로 결정적 차이예요. 네. 그분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지면 그걸로서도 뭐 충분히 주목을 끌겠지만 우리는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부터 나중에 재원 조달까지 이런 것까지 그러면 또 어떤 후유증이 있을 것까지도 저희들은 다 살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아무래도 우리는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수권 정당이라는 게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인 프로세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야당일 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무상급식이에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었고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무상급식을 실제로 실천을 했거든요. 이런 걸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김성애 대변인 생각하고 똑같은 게 이분들이 그렇게 이게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도 실제로 집행을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이 그 좀 말로만 하는 것들 보면은 아니 어쨌거나 언론은 또 엄청 띄워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 언론 구조가 너무 민주당에게 험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국회 가지고 와. 예. 국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어버려야죠. 우리 김부겸 후보님께서는 네. 지금 언론들의 민주당에 대한 보도 행태를 어떻게 보세요?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뭐 그거야 뭐 예,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없고요. 우문이었습니다. 네, 예. 네,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언론하고의 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결국은 이제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우리가 몇 가지를 해내야죠. 그러면 뭐 아무리 뭐라고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저희들이 그건 뭐 충분히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사실 팩트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막 가공의 사실을 가짜뉴스가 만들어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실적을 내면 달라져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막 그 저 정권에 대해서 쌍욕을 하고 하더라도 뭐 그래도 예를 들면 대통령의 어느 정도 기본 지지율 자체가 딱 버텨주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는 결국은 저 양반이 좋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그 아직 믿음이 안 무너진 거 아니에요. 네. 뭐 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 저희들이 조금 아까 좀 너무 아직까지 좀 참 뭔가 화끈하게 딱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것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좀 혼은 나고 있지만 그래도 네. 뭐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저쪽이 예뻐서가 아니라 자네들에 대해서 좀 더 잘하라는 기대 때문에 이러는 거야라고 하는 저는 그 말씀을 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기 대표도 되실 수 있으니까 당의 이제 규율 문제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세요. 말씀에 이제 좋은 정책을 집행함에도 품격 있는 그리고 신중한 언어의 구사의 문제. 그다음에 당내에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건에 있었던 이 소지역주의 비슷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찬 대표님이 이제 흔히 하는 갈참이니까 세계 이제 그걸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의원님들이 그 점에서는 우리는 책임을 지는 여당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는 거야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는 항상 국민의 마음을 관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정책의 내용이 삼박하고 이런 것도 섹시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음과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게 요게 분명히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국민들이 이해를 해줄 텐데요. 그 점에 있어서 아까 지금 방금 박정희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아주 그렇게 하고 싶은 말도 절도 있게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쌓은 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도전하는 우리 이낙연 후보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또 우리 당원들도 그런 점에서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정말 속이 뒤집어질 만큼 화가 나죠. 그러더라도 그걸 한 번만 더 참아서 우리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우리를 신뢰하는 게 확실히 달라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76석, 박병석 의장까지 합하면 177석인 거죠. 뭐 의장님 나중에 또 돌아올 수도 있고. 무소속이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열린민주당 3석 합하면 180석 됩니다. 네네. 열린민주당과는 어떻게? 저는 뭐 말씀드렸죠. 이제 우선은 이제 아까 공동의 아마 입법 실천을 뭐 결국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이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면 양당 이제 지지층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조금 총선 과정에서 좀 상처받은 게 있죠. 네, 그게 이제 그렇죠. 조금 이제 이렇게 가라앉을 거예요. 뭐 그러다 보면 다만 이제 열린우리당이 지금 실험이 좀 열린민주당 실험이 지금 놀라운 게 네. 어지간한 중요 결정을 전부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죠. 네네. 예를 들면 저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아마 또 민주당이 어떻게 그걸 소화를 해내야 그 이제 당원들에 대한 그런 존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의 좀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는 뭐 결국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시면은 그 지명직 최고위원이 2명. 네. 혹시 마음에 드신 분 계십니까?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는 분명히 지금 현재 이번에 노동 쪽에 없으니까 네. 노동 쪽에 한석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석은 좀 봐야 되겠죠. 우리들이 직능에 있어서 지금 확실히 빈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거는 채우는 데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노동은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고 했는데 네. 최고 지도부에 노동 쪽에서 하나도 없으면 곤란하니까 그건 분명히 전 노동은 하나 반드시 배려를 해야 되고요. 네. 나머지는 쭉 놓고 봤을 때 어떤 직역이나 지역 혹은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뭐 개혁 개척이나 꼭 필요한데 우리 당이 여당으로서 가려면 그런 부분에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 배려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미래통합당하고 또 이제 그 만약 당 대표가 되신다면은 2022년 3월에 또 한 판 대선으로 붙어야 될 텐데 지금 윤곽이 보이세요?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조금 그거는 아니 조금 우리들이 후보를 정해가는 과정을 볼 거예요. 아 그쪽은? 예, 그쪽도. 그러나 뭐 거기도 어차피 경쟁이니까 다양한 후보자들이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게는 뭐 하겠지만 네. 지금 이제 그때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까지 하는 건 그때까지 아니죠. 아니죠. 그때는 예,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는 그건 또 다른 또 이제 저기도 이제 당내 역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아까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때 우리하고는 조금 그런 이렇게 말하자면 소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접점이 되는 그런 후보들을 내서 네.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런 걸 실험을 해보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하고 이제 이 대치가 되는 그런 후보를 내겠죠.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 후보로 나올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는지. 저희는요 그 양반이 나올 수 있다. 세상에 저도 그렇게 의견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격적 젊은 후보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경제를 잘하는 40대를 찾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없으면 자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경제를 잘하는 80대가 경제를 잘하는까지는 뭐 아주 네. 좋은데 네. 40대하고 80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예. 그 대선 후보를 누가 나올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얘기하진 못하시더라도 마음속에 좀 염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염두해 두시는 어떤 층들, 어떤 말하자면 그 인물 군들이 이런 군들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모색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지금보다는 저는 상당 정도로 소위 이른바 중간 쪽으로 오는 인물을 찾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신들의 자기들하고 이제 호흡이 맞다고 하는 이른바 소위 이제 아주 강한 보석을 띠는 분들 가지고는 이 상황 돌파 안 되리라는 걸 저는 친박 색깔은 안 된다. 뭐 친박이라보다도 지난번처럼 보여줬던 지난 총선 때 보여줬던 그런 정말 아스팔트. 우스팔트 우파 내지는 아니 우리 보고 그냥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인식 가지고 대선할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 정치 행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사실 관심사입니다. 내년 부산시장 후보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대권 후보로 나올 것인지 벌써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예컨대 어떤 계기가 돼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은 당 후보로 영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1심에서 무죄가 나올 정도 되면 엄청난 어떤 예, 파격적인 상황이 그 자체로서 이미 파격적인 그게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 들어와서 레이스에 뛰어라 이렇게 당 대표가 되신다. 아니 그분이 뭐 그렇다고 이제 레이스를 뛸 텐데 네. 딴 데가 뛸 수는 없잖아요. 운동장 얘기인데 뭐. 알겠습니다. 정치를 떠나신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개인적으로 들어오라고. 각별하시죠. 각별하죠. 집도 그치고. 왜냐하면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아버님이 저희 연사예요. 중학교 때.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저런 그런 인연이 많고요. 네. 또 유 이사장이 사실 아까운 게 그때 그 좀 험한 대구에서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아마 저보다 앞서서 유 이사장이 그 같은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그 옆지였고요. 저거 지금 수성. 예. 그런 게 이제 조금 아깝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유 이사장이 지금 노무현 정신을 가장 이제 이 체계적으로 또 그리고 젊은 세대들하고 공감하는 어떤 그런 노무현 정신으로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장 메시지를 할까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던지는 사람이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저는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넓은 이 운동장에 다 와서 뛰기를 그런데 이제 지금 뭡니까? 유 사장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뭐 정치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없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이제 친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1980년에 우리 이제 청춘기에 우리들이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넣어서 전두환 신군부하고 한번 싸워봤던 그런 우리들 경험들이 있으니까. 예. 연배가 어떤? 제가 유 이사장보다는 제가 한 3년 정도 선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2년 선배구나. 2년 선배 많이 굽으셔가지고 제가 나이를 속이죠. 아니 나이를 속이 아니고 나이를 내가 속이- 학교를 학교를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일찍 들어가고 또 재수를 많이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 뭐 서로 그럴 가능성이요. 뭐 이런 어떻게 짬뽕.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좀 아니 대선을 담당할 그 당대표 아니 후보로서. 그렇다고 냉정하게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잖아요. 예. 근데 그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에 이름이 오르락 내리면 적어도 검찰총장의 예의로 아니 내 이름 빼주세요. 유 이사장은 나 저 그거에 빼주세요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죠. 적어도 공문이라도 보내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기자를 통해서 아유 나 그거 빼주세요. 나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이렇게는 해야지. 저거는 저 고위공직자로서 이건 처신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후보로 나오신 이렇게 당 대표로 나오시면서 어쨌든 대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쉽죠. 아쉬운데 대권 주자로서의 제가 어떤 가능성을 제가 갖고 하시는 게 예, 대구 선거를 치러 보니까 네. 거의 우리한테 대해서 이렇게 편견과 거의 적대감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간극을 두고 이걸 어떻게든 메꾸려는 노력 없이 그냥 내 야심만을 향해서 뛴다는 게 너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인데 저 박진영 선생 오늘 당 대표 시켜 주세요. 그러면 잘할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만 꼭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 선생 마찬가지고요. 예. 만약에 이번에 잘 안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다음 당 대표에 나오십니까? 예를 들면 이낙연 의원이 현재 뭐 유력한데 그 양반 대선 나갈 때 또 그만두고 그러면은 다음 당 대표 후보로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도 대권 레이스에 정치인 팔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 그거는 뭐- 한 달 정도. 아니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보는 여기까지. 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내가 당대표가 돼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김부겸이가 돼야 합니다. 라는 점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TV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절박합니다. 요즘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저희들 떠나고 있는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뽑힌 당대표가 중간에 대선을 위해서 사임하는 당대표가 아니라 앞으로 2년 동안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대통령 후보 경선관리 2022년 3월 대선 2022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지방선거까지. 여기에서 제 정치적인 모든 걸 걸고 자른 계산 필요 없이 당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겠다는 각오로 제게 한번 기회를 주십사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그나마 그분들에게 몸부림을 치든 울부짖든 호소를 하든 우리 당과 우리 당의 가치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정말 받아주시도록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당대표 저 김부겸에게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거듭 호소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김성애 대변인 그리고 또 박진영 부대변인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김부겸 후보가 이래저래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뭐 지금 당장 공수처 얘기도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댓글에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댓글이 제일 웃겼는데 오디오 끄고 보시냐고 누가 해놨던데 네.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고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도 바꾸는 걸 불사하자라고 하면서 평소에 이 타협과 대화에 본인이 쌓았던 이미지까지 무너뜨려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이야기가 사실로 들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정확하게 잘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다른 당 당대표 선거에 뭐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펼쳐지는 이야기들 좀 잘 귀담아 듣고 편견 없이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시피가 나오는 유튜브가 엄청 웃깁니다. 그 뭐죠? 제목 김부겸 TV인가요? 김부겸 TV, 뭐 김부겸 TV 이렇게 해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형님 동생 하기로 아마 대본에서 써놓고 이제 형님 동생을 하는데 그 김부겸 후보의 흔들리는 동공을 보시는 재미가 쏠쏠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영 부대변인. 예, 저희는 이제
같이 이제 저 모시고 일을 하면서 열린우리당 이제 정치개혁을 내걸었던 열린우리당의 패배, 그다음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거 이런 일들을 같이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뭐 그런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개혁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통합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 대표가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꼭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길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제가 확 그 귀에 들어왔던 부분이 TK, PK를 포기하고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 말씀. 전체 유권자 인구가 어떻게 되죠? 경상도가요? 경상도 유권자가 1,100만입니다. 1,100만이면은 이게 뭐 경기도만은 못하지만 서울보다 많습니다. 여기를 포기한다는 거는 정말 아주 뭐 큰 뭐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잘 될 거다는 건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곳에 마음을 얻고 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마음을 얻고 또 그 마음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더 잘한다 뭐 이런 예. 이미지를 TK, PK 지역에 심어준다면은 아마 뭐 다음 주요 선거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김부겸 후보님 아주 점잖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안에 뼈가 다 있었어요. 이 뼈를 잘 이 민주당에 일체화된다면 참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여튼 뭐 남은 기간 동안에 선전하시고 또 많은 또 당원들에게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레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김부겸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정치부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